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4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제안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의 바다부채길 연장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천안시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시가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의 인재 영입을 자평하며 총선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21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백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달여간 이루어진 당의 인재 영입을 자평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사법,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과 국민 실생활을 잘 아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은 무려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좋은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봉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을 축하하는 한편 영화의 주제인 사회적 불평등을 꼬집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43%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유들을 넘어서서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무슨 사태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의 역사인식을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역사인식 또한 일본 우리의 역사인식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제가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뭘 얘기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말고 대학이 휴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무슨 사태 정도로 폄훼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죄하십시오. 한편 지난 9일 1980년 무슨 사태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는 자신이 말한 사태란 당시 휴교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며 네거티브 공세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제안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미래통합당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찬열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저는 안 가본 당이 없습니다. 정의당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나라당부터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한국당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의당만 못 가본 건 확실합니다. 전희경 의원님, 김연아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혹시 제가 좀 그동안에 언짢게 한 행동이나 말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크게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구체적 수사 지휘 감독권은 총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검장한테 있다. 국민은 공소장 내용 늦게 알아도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 시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현행법을 앞서서 위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앞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 한번 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 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중증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강북구 수어통역센터가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고치거나 수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상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강북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번동에 위치한 강북구 수어통역센터가 올해 보장구 수리 지원 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원 범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사용자로 한정돼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청기를 수리한 뒤 강북구 수어통역센터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센터에서 이를 수합해 구청 생활보장과에 제출하고 강북구가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정비를 담당하는 참새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무상 임대 사업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매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중증 청각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수리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은 덜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기 어렵기도 하죠. 생활 방식에 맞게 정리정돈을 하도록 돕는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이 종로구에서 지난달 말 개강했습니다. 주민의 자기개발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마련된 종로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응시 자격 및 한국정리수납협회가 발행한 민간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하나인 GTX-C는 경기도 양주에서 의정부,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을 지나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왕시는 GTX-C 구간의 10개 정거장에 의왕역을 추가하도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C 노선의 의왕역 추가 정차를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왕역은 의왕시뿐 아니라 수원 입북동과 군포시 부곡동 등 3개 시에 걸쳐 있는데 이 지역은 철도 이외에는 교통 기반이 부족한 곳으로 꼽히고 있어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노력을 이제 국토부나 또 이렇게 관계기관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월 중에는 교통 전문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3월에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TF2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서로 힘을 합쳐서 GTX C 노선이 의왕에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지역이니만큼 시민들은 광역교통대책의 방안으로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가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 음식점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대전시는 이들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경기 침체와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음식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음식점 2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서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종사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일반 음식점입니다. 참여 신청은 2월 25일까지 외식업소 경영 컨설팅 신청서와 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사업 결과 전체 컨설팅 업소 20곳 가운데 약 70% 이상의 업소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를 790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의 세부 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선발 인원은 7급 15명, 8구급 768명, 연구 지도직 7명 등 27개 직류 790명입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690명과 비교해 100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퇴직, 휴직에 따른 예상 결원 요인과 임용 대기자 등 과원 요인을 종합 반영했습니다.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면접시험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선발 예정 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필기 합격자는 다시 인성검사에서 도덕성, 성실성, 책임감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 인성을 검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면접시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험 일정과 선발 예정 인원, 향후 달라지는 시험 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향, 예향, 미향 등 3향은 광주의 상징이죠. 의로움의 고장, 예술의 고장, 맛의 고장이라는 뜻인데 광주시가 이런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인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인류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20년 문화정책을 추진합니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중심 도시 기반 조성,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악상설 공연을 광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역사문화 공간인 전일빌딩을 전일빌딩 245로 재탄생시켜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를 구축하는 등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이후 올해 예산으로 국비 1,130억 원을 확보해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강릉 정동항이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다부채길 연장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49억 원을 들여 강릉 금진에서 신곡을 잇는 바다부채길을 정동항까지 500여 미터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다부채길이 연장되면 정동항과 정동진역, 레일바이크 등 관광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부채길 연장 사업은 내년까지 우선 마무리 짓고 정동항 주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2년까지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과 시간박물관 등과 연계한 해시계 둘레길을 조성해 어촌마을 관광 발전과 소득 증대에 시너지를 줄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곤드레 나물 등 나물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이 만든 가공식품이 지난 3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원주에서 열린 GTI 박람회에서 평창팜과 미국 수입업체 BMN 푸드가 체결한 연간 10만 불에 이르는 MOU의 결실입니다. 수출 품목은 간편식 평창 한끼 곤드레, 평창 자연건조 시래기 등 5가지로 그 규모는 총 4.5톤입니다. 지난해 말 시범적으로 2톤을 수출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 미국 시카고와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마켓 7곳에서 이들 수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기점으로 미국 현지 공략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이라며 평창군의 수출농업 육성사업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운전할 때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횡성구는 이런 표어를 걸고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자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 횡성군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 등 3개 지구 67개 노선 37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과 투자유치 기업의 안정적 산업 입지를 공급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2022년까지 연간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동안 충북은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2009년 90개소에서 2018년 119개소로 증가했으며 면적은 30.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3위에 해당되나 아직은 투자유치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 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2022년까지 연간 100만 평씩 조성해야만 전국 대비 7.5%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20년에만 12개 지구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계획하며 이에 따라 충북의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 보령시는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감시 진화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진화대원 1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결의문 낭독으로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또 산불 감지 진화 임무 고지와 산불 예방 순찰, 진화 요령 등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의 주요 예방 활동으로는 산불 방지 계도, 홍보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야간을 포함한 산불 진화, 뒷불 감시 및 장비 유지 관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병 해충 예찰 및 방제, 등산로 정비 등입니다. 보령시는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천안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죠.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를 천안시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노후 시설들은 어떻게 변할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본 사업은 세부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새로운 변신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는 준공 28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시설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진입도로 확충, 에코파킹 설치,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 개선, 어린이집 신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생산액 2조 8천억 원, 근로자 수 6천 명에 달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대여소가 7곳에 있습니다. 이 대여소가 3월 말이면 10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는 60대 규모의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소 확대 구축 사업을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3곳의 위치는 주거 밀집 지역인 물금 황전아파트 앞 사거리와 우남 아파트 앞 남부동 삼량 근린공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양산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회원제로 이용하거나 가입 없이 무인 대여소에서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동보조기기의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포항시는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업체 4개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업체는 3년간 이동 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리 비용은 연간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한지에 대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계자 방문에 이어 올해 총책임자들이 전주를 찾으면서 전통한지 수출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전시와 보존 복원 총책임자들이 국가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한문화를 대표하는 전통한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한지발 장인 유백은 명인의 공방과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제조공장 등을 방문해 제조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 관계자와 세계 종이 관련 학자 등 11명이 방문한 데 이은 이번 루브르 박물관 부장 방문으로 유럽문화재 복원시장에 팔로 개척의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세계문화재 복원시장을 수십 년간 독점해온 일본의 화지를 넘어 세계 유일 최고의 종이로 거듭나 세계 지류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주한지는 2017년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인 바이에른 막시앙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쓰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해까지 주 베트남 대사관 등 제외공간 28개소에 한지를 활용한 한 스타일로 연출하는 등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25일까지 총 14번에 걸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1000여 명이며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과 읍면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작목별 핵심 기술, 달라진 농정 시책 등을 다루게 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친환경 의무 교육 등을 집중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읍면별로 추진하던 영농 순회 교육을 품목 분야별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최신 영농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내 첫 감염자로 기록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퍼지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빌 게이츠는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 과학발전협회 컨퍼런스에서 중국 상황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퍼져나갈 경우 매우 극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은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장 역시 코로나19가 아프리카의 취약한 나라들을 강타하면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 백신 연구를 위해 우리 돈으로 1,185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골프 여자가 부활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20승을 달성한 건데 이는 한국 선수 중 2003년 박세리 선수에 이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박인비 선수는 16일 최종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하면서 20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5위 이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3월 우승 이후 2년 가까이 승리하지 못했던 박인비 선수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는 늘 마음속에 있지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유례없는 4관왕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죠. 한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에 의하면 기생충의 글로벌 매출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기생충은 전 세계에서 우리 돈 2,0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순위에서도 2006년 개봉한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를 넘어서 흥행 5위에 올라섰습니다. 2월은 순 우리말로 시샘달이라고도 하죠. 봄이 오는 곳을 시샘해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는 때인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몸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내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